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제 너무 난잡해서 쟤들 노는 꼴이 이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과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이 너무 난잡해서 야, 우리가 참 아마겟돈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이냐. 지금 이게 어떤 인류의 최종 시련이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사례를 좀 들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겟돈 이런 말 잘 안 하고요. 최종 솔루션 이런 말은 진짜 안 합니다. 이 최종 솔루션은 망상이나 악의 유혹이죠.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 어떤 최종적인 솔루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니까. 사실 이 표현은 나치가 유대인을 잡아 죽일 때 쓴 표현입니다. 유대인 집단 학살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유대인에 관한 최종 솔루션 이렇게 표현하면 뭐 있는 것 같잖아요. 나치의 용어였습니다. Endlösung der Judenfrage 그렇게 읽습니다. Endlösung der Judenfrage 이게 유대인에 관한 최종 솔루션 그냥 줄임말로 최종 솔루션 Endlösung Endlösung이 영어로 하면 Final Solution입니다. End가 Final이고 Lösung이 Solution입니다. 이 최종 솔루션 이런 개념이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개념이다. 그러면 인간에게 어떻게 최종 솔루션이 있을 수 있냐?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최종 시련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겠죠. 인생 자체가 시련 아닌가요? 인생이라는 게 저도 뭐 한 60년밖에 안 살았지만 제가 결국 인정한 명제는 인간이 두 얼굴의 존재다. 이쪽 얼굴은 사회적 동물이고 준 폴리티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쪽 얼굴은 초사회적 영성이라든지 개체성을 강렬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이 사회성과 초사회성 사이에 이 양극 긴장 그게 바로 인간이란 존재다. 초사회성을 모르면 전체주의자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사회적이기만 한 존재라면 인간을 구원하는 사회체제 혹은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소리가 되고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체제를 만드는 판에 그까지 피바다 한강처럼 흘러도 상관이 없다. 이 피바다 건너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막 잡아 죽이고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체제 만들자. 뭐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사회적이기만 한 짐승이라면 또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른 얼굴이 있는 거예요. 개체라든지 영혼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이 두 개의 전혀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축 사이의 긴장 그것이 곧 인간이다. 그런 얘기를 저는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명제고 동시에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라카가 아주 극명하게 또 간명하게 잘 정리한 명제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최종 시련이 있을 수 없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시련인데 그러나 인간 역사에는 분명히 인간이 걸어온 발자취에는 분명히 특별한 시대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되는 결정적인 그 분수령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6만 5천 년 전에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상징 능력을 획득을 하고. 그 이제 유전자로 밝혀보면 그런 게 나와요. 아프리카 쪽에 제일 유전자 다양성이 크고 아프리카로 멀어질수록 유전자 다양성이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아프리카가 현생 인류의 원산지란 소리가 돼요. 또 6만 5천 년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돼서 나오는 거냐면 한편으로는 고고학 유적 발견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그 유전자 변이 폭이 이 정도 존재하려면은 되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야 된다. 뭐 그런 그 분자식의 몰큘러 클락에 의해서 계산되는 겁니다. 튀어나오자마자 동쪽으로 해가 뜨는 방향으로 휠이 꽂힌 집단이 쫙 아열대를 따라서 달려요. 인간이 온대로 올라붙을 수 있게 된 거, 한 대로 올라붙을 수 있게 된 거는 4만 년, 한 대는 한 3만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온대로 올라붙을 수 있게 된 게 한 4만 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온대 진입을 못하고 아열대에서 쭉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센티넬 아일랜드라고 인도양에 있는 섬에 들어가서 5만 년째 고립되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5만 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로 들어가요. 그때는 이제 빙하 때문에 해수면이 낮아져서 파푸아뉴기니아까지 연육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뗏목 건너면 오스트레일리아 본토입니다. 또 이 사람들 중에 온대로 못 올라가고 지금 보면 이제 베트남 정도에서 머물다가 온대로 올라갈 수 있는 면역 체계와 기술을 획득한 다음에 3만 년 전에 온대로 무시무시하게 동쪽을 향해서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연육이 돼 있으니까 타이완, 그다음에 타이완에서 큐슈 사이에 오키나와 열도가 지금 한 100개인데 그때는 바다 수면이 낮았으니까 한 150개쯤 됐겠죠. 그거 똥똥똥똥똥똥 건너가서 뿅 들어간 거예요. 일본 열도로. 한 3만 년 전쯤에. 조몽인이죠. 나중에 한반도에서 2000여 년 전에 한반도에서 야요이가 건너가서 조몽과 결합해서 현대 일본인이 형성된 겁니다. 그건 뭐 과학으로 거의 확실합니다. 유전자에서. 그래서 큐슈와 기내, 그러니까 오사카 일대, 또 기내 일대, 또 큐슈 여기가 이 한반도 유전자가 제일 강하고요. 오키나와와 홋카이도, 뭐 겉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죠. 홋카이도 쪽 가면 아이누라 그래가지고 백인 같고, 오키나와 가면 오키나와 진이라 그래서 동남아인 같죠. 완전히 겉으로 보면 달라요. 그러나 유전자 구조가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큐슈와 홋카이도 쪽,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으로 가면 조몽 유전자가 커져요. 중간에 오면 조몽 유전자가 작아지고 반대로 야요이 유전자가 커집니다. 한반도에서 건너간. 그걸 일본 유전자의 듀얼 스트럭처, 이중 구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열대 지역을 따라 동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또 어떤 서사시가 펼쳐졌죠. 그래서 4만 년 전쯤에는 온대 한대로 올라붙는 그러한 극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2만 5천 년 전쯤에는 웬만한 지역에 갑자기 더 추워져 가지고 웬만한 지역이 다 이 온대 사막, 한대 사막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한 3만 년 전쯤에는 시베리아 저 북단에 사람이 살았었어요. 예니세이강 뭐 이런데. 2만 5천 년 전부터 한 만여 년 전까지는 사람 사는 흔적이 없어요. 멸종했거나 혹은 그 춥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먹을 게 없어져서 먹거리가 없어져서 남으로 피난을 했거나 그랬겠죠. 극빈기라 그럽니다. Last glacial maximum. 그러니까 최근 극빈기. 극빈기 시련이 2만 5천 년 전에서 11,700년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해수면이 낮기 때문에 시베리아의 동쪽 끝과 알래스카가 연육이 돼 있었어요. 베링기아라고. 거기 아주 그 먹고 살만한 데인데 극빈기가 왔을 때 이 베링기아의 맨 남쪽 지역, 지금은 바닷속에 있는데 알래스카의 밴쿠버의 남쪽, 거기 아주 풍부한 데인데 거기에 좀 극빈기 때 사람들이 모여서 견뎌나고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15,000년 전쯤에 북미를 덮고 있는 빙하가 빡빡해진 거예요. 잠깐 한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빙하라 그러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남극을 딱 접근하면 어느 순간에 그런 지형이 있잖아요. 바다가 끝났는데 얼음벽에 1,000m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빙하거든요. 빙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고구에 풀도 나고 하는 따뜻한 그 남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북미를 딱 보면 얼음벽에 지금 우리 남극의 그 얼음벽 보듯 그렇게 된 거예요. 못 들어간다고요, 북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 그 연안까지 다 바다 물속까지 얼음이 밀고 내려오니까. 그러는데 이 북미가 뭐 로렌타이드 얼음하고 빙하하고 뭐하고 이 얼음이 두 개예요. 그 사이가 갈라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쪽 바다 쪽도 얼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얼음벽과 그 빙하와 빙하 사이를 가지고 15,000년 전에 북미로 들어갔다는 설도 있고요. 그냥 그 해안 쪽에서 얼음이 쇠퇴하니까 땅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뭐 황제 펭귄이 얼음이 없어서 돌밭에서 찌우뚱짜우뚱 합니다. 뭐 이런 소리 기후 변화하면서 얘기하면서 질질 짜면서 하는 노가리 풀 때 대표적인 그 그림이죠. 그런 것처럼 땅이 살짝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거 타고서 그냥 쭉 남쪽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입을 하죠. 그래서 중남미까지 내려가는데 1,000년밖에 안 걸려요.
이런 거 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 다음에 빙하 직후에 번성을 하죠. 11,700년 전에 빙하 녹은 다음에 번성을 하고 거대 원시 종교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죠. 분명히 농경 못 짓는 사람들이 먼저 종교부터 만들어요. 거대 종교부터. 인구가 늘어나고 서로 연관되는 무리들이 생기고 그 무리들 사이에 조정이 돼야 되니까 그 같은 종교 네트워크를 엮여서 가축도 안 기르고 음식도 안 만드는 사람들이 야생곡식 채취하고 야생곡식인지 길름곡식인지 어떻게 하냐? 모양새 보면 압니다. 야생곡식은요. 예를 들어서 야생 밀밭이다. 포기마다 숙성하는 시기가 달라요. 한꺼번에 숙성해버리면 작살나는 수가 있잖아요. 다 죽는 수가 있잖아요. 그 포기마다 다르고요. 또 한 이삭이라 그러죠. 한 이삭 아래서 떨어지는 시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삭 안에 곡물 알갱이와 이삭의 그 연결 접합부 모가지 그게 취약해요. 야생은. 그래서 야생은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소로리에서 벽이 나왔다. 그러니까 쌀농사 지었다. 이거 노가리입니다. 소로리에서 탄 벽이 나왔는데 쌀농사 지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인간은 밀농사 뭐 수만 년 전부터 지었어요. 야생밀 먹었으니까. 에인콘인가 뭔가 하는 거. 이 재배곡식인지 야생곡식인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야생오리, 야생닭과 가축오리, 가축닭의 뼈가 달라요. 뼈 길이나 뼈의 밀도나 이런 게. 그래서 보면 알아요. 거짓말 못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게 이제 그 농사를 안 짓던 상태, 만여 년 전에 아직 농사가 한 10,000년 전쯤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벌써 빙하 녹자마자 그 말하자면 야생동물 잡아가지고 말린 고기랑 야생곡식 걷어들인 먹을 거랑 바리바리 싸가지고 각 집단, 각 무리에서 보낸 장정들이 5명, 10명씩 해서 전체적으로 수백 명, 1,000명 이렇게 모여서 어마무시한 신전을 짓는 거예요. 차돌멩이 가지고 석회암 빡에서 석회암 덩어리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조각도 새기고 차돌로 쪼아서. 이거 없던 일이죠. 그게 한 4,000~5,000 년 지나고 나서 문자가 나오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수메르와 고대 이집트 제국에서. 그러다가 철기가 나올 무렵, 철기가 나오고 난 직후에 사람들의 이동이 심해지고 그때는 이미 이제 마차가 있고 막 이러니까 마차가 나온 게 한 4,000년 전쯤 되거든요. 마차가 나온 게. 철기와 마차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차와 청동기가 비슷하게 나와요. 그 다음 철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4,000년에서 2,000년, 3,000년 전 사이에. 그래가지고 막 서로 잡아 죽이고 이동하고 막 교류가 심해지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는 흐름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흐름이 하나가 유대 기독교고요. 다른 하나가 헬레니즘이고 다른 하나가 불교입니다. 여기에 뭐 꼭 끼워주면 유교를 끼워줄 수 있는데 유교는 조금 다르죠. 이 유대 기독교나 헬레니즘이나 불교에는 인간의 실존적 개인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덕존 아니에요. 내가 실존의 개인이다. 인간이. 개체다라는 거 아니에요. 헬레니즘 당연히 그거 있고요. 유대 기독교에 뭐 그거 당연히 있는 거고요. 유교는 그게 아니라 나의 정신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지식인 엘리트가 되어서 임금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임금과 견제 균형을 이루는 살만한 세상을 만든다. 이런 컨셉이지 이 실존적 개인의 본질을 깊게 파고 내려가질 않잖아요. 그래서 전 유교는 잘 안 쳐줍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불교, 헬레니즘, 유대 기독교. 지금도 이 축의 정신에서 일어난 그게 약 2,500년 전에서 2,00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축시대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 문명, 인간 정신의 축이 놓였다는 의미에서 Age of Access. 그 이름을 붙인 건 독일의 유대계 철학자 야스퍼스가 그 이름을 붙였고요. 야스퍼스는 누가 유대인 아니랄까 봐 기독교는 싹 빼버리고 유대교를 얘기를 했고요. 기독교는 얘기도 안 해요. 유대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동양 배려한답시고 유교를 넣었어요. 그래서 저랑 야스퍼스의 차이는
유대 기독교, 주디오 크리스천니티 하나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헬레니즘, 그 다음에 사실은 유교를 안 넣는 거예요. 그게 저와 야스퍼스의 차이입니다. 저는 3축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3.3, 3.5축 기껏해야 꼭 넣어준다면 안 넣는다면은 3축으로 보는 거고요. 또 그 축 중에 하나를 유대교라고 부르는 대신에 사실은 기독교에 방점을 둬서 유대 기독교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어떤 정신적 전통 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뭐 이 시련 겪으면 앞으로 시련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인간 역사에서 분명히 굉장히 큰 분수령이 있는 시련이 있어요. 만약에 그때 유대 기독교가 제대로 성립을 안 했다면, 만약에 불교회 같은 시도가 없었다면, 만약에 헬레니즘 같은 그런 돌파력이 없었다면 지금 인간은 어떤 상태일까? 아마도 파라오 아직도 모시고 있을지 몰라요. 신종 파라오. 그래서 이 계기가 되는 어떤 큰 분수령이 있어요, 이게. 이제 좀 가까운 시기에 오면 이제 바투바투 볼 수 있겠죠. 유럽에서 종교개혁과 르네상스가 있죠. 이게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를 동전의 앞뒤면으로 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중세적 질서와 중세적 세계관이 무너진 다음에 그리고 말하자면은 그 무시무시한 그 몽골 또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폭력이 유럽을 실존적으로 위협하는 상태. 거기다 흑사병, 거기 그 이동에 의한 흑사병이 창궐해서 유럽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 그 팬데믹이. 이런 상태에서 신앙이란 뭘까? 하나님이란 뭘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떨까? 이러한 성찰이 한쪽으로는 깊어졌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나의 눈과 나의 뇌수로 끊임없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면서 살자라는 그러한 관점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후자가 르네상스고 전자가 종교개혁입니다. 둘 다 기본적으로는 인디비듀얼리티라는 컨셉이 있는 거고요. 이 프로테스탄티즘에서는 어떤 하나님 앞에 개인이라는 영성적, 실존적 차원에 천착이 된 거고요. 르네상스에서는 진실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천착이 된 겁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관점과 뇌수를 제대로 돌리자. 근데 그걸 제대로 돌린다는 얘기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서 진실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때때로 나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고 때때로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혹은 나의 나의 가족, 나의 커리어를 망치는 그러한 것으로 작동하더라도 진실은 진실이다. 이게 르네상스 정신이거든요. 핵심적으로. 진실 존중이에요. 그러면 내 눈알, 내 뇌수를 내가 존중하겠다 혹은 그거를 충분히 쓰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 네 눈과 네 뇌수로 본 게 진실인지 아닌지 네 목숨 내놓고 항상 검증할 그런 자세 돼 있냐라는 약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냥 아무 소리나 주워 삼켜서 이게 내 눈으로 본 거고 내 대가리로 생각한 거야라고 들이받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현대문명이 싹이 터서 그 싹이 튼 것이 결국은 산업혁명으로 튀어나왔고 그게 영국 기준 18세기 중반이고요. 프랑스 기준 18세기 말, 유럽 대륙 기준 19세기 초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산업혁명이 진행이 돼서 막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부르주아 도시 근로자가 생기고 막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그 중세적 혹은 절대 왕정적인 그런 질서가 유지가 될 수가 없죠. 정치혁명과 정치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게 쌓여서 유럽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요. 그 당시 유럽인들은 자기들은 문명인이고 유럽인이 아닌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되담한 인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한 100여 년 전에. 그거 지금 악용해서 떠드는 소리가 현대 문명은 그 인종차별과 백인 우월주의와 식민주의에 의해서 건설됐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천만에요. 현대 문명은 다시 말할게요. 그 씨앗은 프로테스탄티즘과 르네상스에 있습니다. 정신이 물질을 규정하는 법이에요. 물질이 정신을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 차원에 들어가면 인간은 정신과 소통의 동물입니다. 어쨌거나 그 당시 그렇게 참 교만한 상태인데 유럽인들이 자기들끼리 잡아 죽이는 전쟁을 벌린 거예요. 전쟁 벌어지기 뭐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 문명인들이 그런 전쟁 할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전체가 유럽인들 전체가. 그게 후다닥 그냥 전쟁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따라서 여기에 무도덕이 이제 일반화되는 거죠. 이 후유증으로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1917년에 터지고요. 러시아 공산혁명의 불길이 유럽을 위협을 하자 유럽은 간전기, 이걸 간전기, 인터워 피어리드라 그럽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간, 사이간자, 전쟁전자, 시기기자에서 간전기라 그러죠. 간전기의 정치혼란과 파시즘, 나치즘의 대두를 보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1939년부터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붙었고요. 1941년에 나치가 독일을 침공하고 그다음에 일제가 12월에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에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 중심의 전쟁에서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대전이 돼서 그 후로 4년 가까이 진행됩니다. 전쟁 끝나고 나니까 냉전이 생겨서 세계가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로 블록이 나뉘어지죠. 제1세계는 미국과 서유럽과 일본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한 자유세계고요. 제2세계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이고요. 제3세계는 개발도상국 중에 때로는 공산권과도 거래하고 때로는 미국과도 거래하는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저렇게 세 개의 블록으로 나눠졌고요. 제1세계와 제2세계 사이에는 거의 교류 자체가 없어요.